요즘은 독어가 생각이 많이 나죠. 또 제가 지금 독일 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요즘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살면 의논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능력 있는 고민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많이 듣는 게 많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효과를 보려면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으면 뇌에 알아서 입력이 돼. 그게 자꾸요 머리에 맴돌아 생각이 나. 많이 듣는 게 생각이 나요. 한국어를 많이 안 들으면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 독일어를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꿈에서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의 효과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 자꾸 듣잖아? 그럼 그게 계속 맴돌아, 꿈도 꿔. 좋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지 좋은 그런 발상들이 내 머리에서 돌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내 뇌가 돌아가서 좋은 거를 또 생각을 해내지. 안 좋은 거 자꾸 들으면 머리에 뭐 똥만 찼다 이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그런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인풋이 많아야지 아웃풋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이 선생님 제가요 이거 뭐 듣는다고 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듣는 데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고 듣는 데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고 듣는 데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저를 보시고 자꾸 저를 접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감이 생겨. 여러분 감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저랑 이제 만나기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꾸준히 들어와서 교육을 들어야지 효과가 있지 띄엄띄엄 들어와 놓고서는 효과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꾸준히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 체인 영어 학원이 있었어. 토익 토플 학원인데 한국에 학원이 있었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반에요 개설되어 있기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개설되어 있어. 근데 고급반에 아무도 없어. 그 학원이 되게 큰데요. 그리고 체인이란 말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다 알아. 이름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 어학원이에요. 영어 어학원인데 근데 초급, 중급, 고급반이라고 이렇게 개설은 되어 있는데 고급반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요.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초급에서 그만두고 다 중급까지 하다가 다 그만두는 거야. 고급반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어 학원에. 우리 새학기 시작되면 막 토익, 토플 막 등록하러 가고 막 난리 나죠. 해화 막 등록하러 가고 파고다 아니에요. 막 등록하러 막 그날에 막 터지죠. 막 사람들이 터져 나가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꾸준히 밟아 나가서 고급까지 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학원의 실상? 그런 걸 보면 좀 여러분 한국인들이요 기질이 끝까지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대부분 우리나라 기질이 약간 소뚜껑이라고 소뚜껑이래. 양은 냄비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막 그냥 끓어오르다가 푹 식어버리고 빨리 끓어오르는데 빨리 식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꾸준히 지속하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성공하는 게 힘들어. 근데 이제 또 나온다, 독일어가.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초급 있으면 중급 갔다가 중급에서 또 고급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급반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라도 존재는 그럼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고급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헬스장이가 진짜 헬스 끊어놓고서 3개월짜리 끊어놓고 한 2주 가다가 안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교육도 그렇고 뭘 배울 때도 그렇고 자기 개발할 때도 그렇고 꾸준히 하는 데서 효과가 나타나요. 가마솥 근성이 돼야죠. 성공하려면 가마솥이 돼야 돼. 진득하게 꾸준히 참을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저 참을성 정말 없거든요.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누가 나 기다리게 하면 제일 화나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해서. 내가 뭘 했는데 빨리 효과 안 나오잖아요? 나 진짜 그럼 너무 짜증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성격을 그래서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 제 본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 근성이 남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필코 마음을 먹었으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기어코 마음을 먹었으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참을성이 없는 대신에 끝장을 보는 또 성격은 또 있어. 내가 딱 마음을 먹었잖아요. 내가 오늘 이거 무조건 한다 하면요, 잠 안 자요. 어떻게 그런 이제 끝까지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고치냐고요? 제가 정리해서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대 특히나 이제 20대 초반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제가 이런 강의를 20대 초반들에게 굉장히 많이 해줬던 내용인데, 일단 꾸준히 끝까지 하려면 그 꾸준히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요, 너무 크면 안 돼. 네, 발음 교정도 해요. 꾸준히 방송 들어오세요.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부러워할 게 아니야. 저도 저를 만든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성격을요, 여러분, 일단 이거 꾸준히 어떻게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긴 할 건데, 여러분, 제가요, 성격에 엄청 컴플렉스가 심했어. 사람들은 고민이 다양하잖아요.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민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 성격이 고민이었어. 내 성격이 항상 고민이었던 사람이고, 제 성격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성격 고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니까요. 아,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제가 6개월 동안요, 무슨 이제 스스로 이제 미션을 딱 가지고 했냐면, 6개월 동안요, 자기 전에 매일매일 내 성격을 분석했어. 오늘은 내가 짜증을 냄. 오늘은 내가 질투를 함. 오늘은 내가 참을 때서 못 참음. 이렇게 상황 같은 거 막 써서. 오늘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다. 오늘 이때 화냈으면 안 되는데 욱했다. 이때 정확하게 또렷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소심해졌다. 말을 못했다. 이런 거를요, 매일매일 내가 성격적으로 잘 이렇게 컨트롤을 못해서 생긴 일과 그 일의 핵심이 되는 나의 나쁜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격을요, 매일매일 적었어.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전에 일기 쓰듯이. 이게 제가 21살 때 이렇게 했어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 노트가 아직까지 한국 집에 있어요. 엄마가 버리지만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제가요, 성격을 예민하게요, 고치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요, 막 30개가 되는 거야. 하루에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내 성격, 안 좋은 성격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30개가 되는 거야. 질투심, 욱하는 성격, 소심한 성격,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막 30개씩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6개월을 하니까요, 어느 날이 2개가 되고 어느 날이 없어. 너무 잘 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날은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나 오늘 되게 행복하네? 그런 날에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셀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 날이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성격에 스트레스가 있었으면은 내가 이걸 꼭 고쳐버리라 이러면서 남들은 막 토익 공부하고 이럴 때 나는 그런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니까 내가 강사하지. 그니까 제가 강사를 했죠.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공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면 하는데 나는 공부가 자기 전문 분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모든 과목을 막 다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난 의식이 없어요. 난 그런 거 싫어해요. 아니, 내가 무슨 그 식물의 그 세포 분자를 다 파헤쳐가지고 내가 그거를 알면 뭐하냐고. 내가 과학자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그걸 깊이 파서 공부를 하면 뭐하냐고.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저는
필요한 거 외의 것을 배우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부터 저는 한국 그 교육제도가 너무 싫었어. 너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도 애들이 성격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사회성이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회사를 가도 문제가 많아. 맨날 뭐 하면 간두고 애들이 정신이 약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난은 하면 안 되지만 비판은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냥 막 글만 가르치고 도덕만 가르치고 영희 철수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애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음주문화 발달되어 있죠. 정신을 잡아줄 게 술밖에 없다 이러면서 술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런 애들 잡아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한국에 있을 때.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 스스로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나의 어린 학창시절을 굉장히 쓰레기처럼 버리다시피 살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도 나한테 이런 교육을 안 해줬어.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지금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런 교육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지 그런 거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을 공부를 했다니까요. 공부보다 인생을 공부를 해야 돼. 학업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는 해요. 그러다가 자기를 뭐 이렇게 자기 흥미를 발견해서 전문 분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지. 그게 100은 아닌데 그걸 100처럼 가르치는 게 문제라니까요. 공부가 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좀 빨리 깨어난 사람들이요. 대학교도 안 다녀버려. 대학교 가면 뭐해 이러면서. 대학교 간다버리고 창업하고 막.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랑 똑같이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빨리 찾아야 돼. 그게 제일 시급해. 그러니까 인생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그냥 곧덕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죠.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그래도 빨리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빨리 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성공을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강사들도 안 해줘. 강사들이라고 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재미있게만 해주려고 욕만 하는 강사도 봤고요, 저는요. 아무튼 강사라고도 여러분 다 제대로 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아니라니까요.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 경력만 믿고 강의 듣는 게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지도 않는 거 보고 맨날 시간 투자하면 뭐예요? 내 시간만 뺏기는 거지. 아무튼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지속해서 하게 됐네요. 개원성공님 안녕하세요. 또 들어오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이제 약간 애청자들 생기고 있어.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네요. 저 여러분들 강의할 때요. 제가 강의할 때 그래도 지루하지,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덜 지루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요. 제가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제스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자가 맨 얼굴 보면 밋밋하죠. 뭐 하나라도 더 하면 예뻐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스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줘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만 하고요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의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
지루해서 미쳐버립니다. 제가 제스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줄 아세요? 근데 이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스처에도 사용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쭉쭉 해나가야죠. 제가 이거 1년 보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방송은 변수가 없는 한, 제가 변수가 없는 한 1년 보고 있어요. 1년은 해야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요 표현력이 뛰어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표현력이 뛰어나. 왜냐면 일단 교육 환경이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는 억압받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많이 죽어있어. 제가 고3 스피치 특강도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너무 기가 죽어있는 거야. 그래서 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고함 지르는 거부터 고함 지르는 거부터 했잖아요. 소리 좀 질러보라고. 왜 이렇게 너희들 기가 죽어있냐면서 소리 막 지르고 시작했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침침해가지고. 근데 외국 애들은 일단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데에서 거리낌이 없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니까 적극적인 사람이요 몸을 또 더 많이 써. 말할 때 소극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육 문화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한국의 교육의 틀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큰 좀 뜻이 있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 제도를 한국에서 못 바꾸면 내가 들어가야지. 한국 자체에서 못 바꿔주면 내가 좋은 교육을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아빠가 저보고 자꾸 무대에 서고 이런 거 좀 줄이고 교육하라고 자꾸. 저희 아빠가. 너는 그게 맞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래서 조금 외국 사람들이요 약간 진짜 좀 이렇게 건방져 보이고 이럴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막 너무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차라리 뒤끝 없어요. 차라리 뭐 그래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불만 불평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강의할 때도요 얼마나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는 줄 아세요? 그럼 제가 그 꼬맹이 강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원래 강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는데 조금 그냥 다른 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창업 쪽으로 좀 공부를, 제가 창업했거든요. 창업하기 전에 창업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창업에 관련된 그런 좀 강의를 들으러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시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아주 베테랑 강사분이 계셨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베테랑의 뜻은 그분이 한 60세 정도가 가까이 되신 여성분이셨어요. 강사분이셨는데 이미지 메이킹, 보이스 교정 이런 거 다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은 없는 분이에요. 실력은 없는 분이에요. 내가 확실히 들어봤을 때 잘하는 강사들은 진짜 잘해. 근데 그 사람은 강의 진짜 못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강의 경력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큰 자본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열정과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컨텐츠를 믿고 시작을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일단은 그분은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인격이 안 됐어. 제가 시범 강의를 했잖아요. 저는 제 머리에서 나온 걸로 다 만들어서 PPT 해가지고 강의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요 강의를 제 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왜 책을 뺏겨왔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무슨 책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근데 저는 그때 100%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영감을 받으면 똑같은 걸 발견해낼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우리 동시에 똑같은 생각했다. 너랑 나랑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똑같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그때 그 강사가 매너가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스피치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 어떤 그 사람이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위치에서 깊은 걸 깨달았네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념을 주는 거예요. 책을 뺏겨왔네? 목소리도 막 이래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딱 그때 깨달았어. 저 사람은
저런 인격과 저런 말의 수준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그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요 다 적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쑥스 빼낼 거 있잖아요. 제가 되게 저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신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뺏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일 다 있었어, 강의할 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강의 경력을 쌓아온 거야.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아, 목 아파. 너무 목을 빼고 있어가지고 목이 아파요.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아무튼 뭐만 하면 표절 의혹. 정말 표절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괜찮은데 표절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기분 많이 상하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더라니까요. 책 뺏겨왔네? 막 이래요, 나보고. 할머니 강사가.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 무슨 나이는 20대인데 무슨 40살이 안에 들어앉았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속에 40살이 들어있네? 왜 이래? 강의는 잘하네. 뭐 이래, 나보고. 그러니까 제가요, 얘기를 하면 사람들 채팅을 안 쳐. 집중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 너 안 쳐도 너무 안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몇 살 때 처음 강의했냐면요. 근데 강의는 아기 때부터 했죠. 10대 때부터 했죠. 교육은 이제 알바처럼 이제 그렇게 했고, 좀 전문 강사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6개월. 근데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한데 완전 그냥 전문 강사로 활동한 거는 졸업하고 6개월 뒤에 바로 온 것 같아. 그니까 그날에 어이없는 거 2개 들었어. 책을 뺏겼네? 이거랑 40대가 들어앉았네 안에? 이 말이랑 2개 들었어. 어이없는 말. 근데 이제 40대가 들어앉았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노련하게 강의를 잘한다라는 거를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냐고요. 되게 강의 경력이 정말 많나 보네요. 이제 강의를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굉장히 매끄럽게 아주 유연하게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는 20대인데 몸 안에는 40대가 들어앉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스피치 강사예요. 그러면서 말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참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막 욕하고 강의할 때 특정인을 딱 물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연타를 친 게 뭐 있었냐면, 제가 성격 테스트를 전문가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격 전문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이미 조금 증명이 된 그런 성격 프로그램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도 한 1000명 넘게 그 성격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000명 넘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개인 컨설팅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전문가가 저를 이제 성격 테스팅을 해준 거야. 그쵸. 말해서 인격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자리에 그 할머니 강사가 같이 있었는데, 할머니 강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성격 테스트 해주는 사람이요. 깜짝 놀라는 거야. 나를 테스트 해주고 나서. 내가 1000명을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술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은 예술성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래요. 근데 저는 이런 사회성이랑 예술성이랑 이게 굉장히 팽팽하대.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가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는 천명할 때 한 번도 이걸 못 봤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것도 처음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업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 예술하는데 사업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랑 예술성이랑 이게 팽팽하니까 난 예술만 하면 또 미치겠고 사업만 하면 또 미치겠어.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아무튼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살고 있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요, 그 전문가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겠어요. 되게 뭐 잘나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가 핵이었냐면 저보고 고집이 완전 세대. 고집이 저보고 완전 세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막 옆에서 막 이래. 막 이렇게 자기가 이미 나는 뭐 알고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끄덕끄덕거려. 근데 그 전문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고집이 정말 세네요. 이거에서 이제 할머니 강사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근데 그 전문 강사가 덧붙여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고집을 안 부려야 될 때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긍을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고집이 완전 센데 고집을 안 부려야 될 때는 안 부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에는 고집을 안 부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남들은 되게 차갑게 볼 수 있고 되게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사랑의 근거에서 사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찡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차가워 보이고 이렇죠. 강의할 때는 조금. 근데 제가요 되게 조금, 근데 제가 좀 본성이 되게 여린 성격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좀 겉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게 있어.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게 나는 너무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 예를 들면 제가 차가워 보이는데 어렸을 때도 인상이 일단 이러니까 차가워 보이고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조금 못된 줄 알아.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아부를 엄청 해요. 친해지고 싶어서 선물 갖다 바치고 이랬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나 너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이러면서 막 나한테 정말 잘해 애들이. 그래서 저는 막 고마워가지고 친해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졌어. 친해졌잖아요. 근데 친해지니까 제가 되게 여린 거야. 애가 속이 여리고, 그리고 되게 저는요 이렇게 안 친한 사람한테는 낯을 많이 가리는데 제가 친해지면요 뭐가 없어. 그냥 간이고 쓸리고 다 빼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되게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순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야. 고집 완전 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열리거나 이제 고집을 안 부려야 될 때는 제가 완전 순종적으로 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걸 알아준 거지. 그 성격 테스트에 그게 나온 거지. 전문가가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진짜 나왔어. 그랬더니 또 그 할머니가 저보고 응? 신기하네. 의외네. 정말 의외야. 이러면서 또 막 이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되게 의외라고 했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당연하지. 처음에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랑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그냥 네 뭐 이렇게는 못하죠. 어떻게 그래. 그래서 아무튼 학창시절에도 친해지고 나면 애들이 나를 이제 무시를 하는 거야. 내가 잘해주면 걔들도 잘해줘야잖아 같이. 근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끝까지 사람이 참 좋기가 힘들구나. 사람이 잘 변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초등학생 때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가 조숙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극적으로 깨달았어.
변하는구나. 사람이란 존재가 지속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변하는 존재구나. 이걸 좀 되게 극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사람 만날 때 제가 벽도 진짜 좀 치고, 근데 일단 본성 자체가 일단은 이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마음을 많이 열었어. 근데 마음을 열면 꼭 내 마음을 막 들어와서 해집고 가는 거야. 뒤통수 때린 애들 많았어. 그니까 그냥 좀 잘나면 잘난 대로 그냥 인정해주면 되고, 못나면 못난 대로 또 그것도 안아주면 되는데, 잘났으면 막 입대고 뒤에서 욕하고, 못났으면 에라이 잘 걸렸다 이러면서 짓밟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좀 어렸을 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했을걸요? 학교를 어느 날 갔는데 애들이 막 저를 보고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랑 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날 좋아했어. 자꾸 연락이 와. 그래서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내 친구랑 사귀면서 왜 나한테 연락하냐고, 연락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애가 그러면 자기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애들한테 소문을 이상하게 낸 거야. 다이아가 내 남자친구 꼬셨어. 이렇게. 나 깜짝 놀랐어. 난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내가 친구의 남자를 꼬신 꽃뱀 같은 여자애가 돼 있는 거야. 나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뉴스에서 떠드는 소리 다 안 믿어요. 뉴스에서 다 얘기한다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난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누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도 그 사람이 진실일 거라고도 나는 안 믿어. 근데 이게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오해도 많이 받고 누명도 많이 이렇게 써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누가 남욕을 나한테 해 와가지고, 그럼 저는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 욕을 하면은 같이 욕하고 오 진짜? 이렇게 하면서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친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걸 100%안 믿어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내 귀로 직접 듣고 내가 진짜 꾸준히 보면서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도 바로 안 믿고요, 듣고도 전 바로 안 믿어요. 꾸준히 보면서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다 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이런 게 되게 상처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됐죠. 많이 배우게 됐죠.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상처여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 막 겪으면 일주일 동안 집에 처박혀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기도 했어. 밥도 안 먹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약과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때는 너무 나한테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이제 오해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